아즈메를 듣고 계십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아즈메 방송을 들으이소. 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 자, 황기식의 국제시장 한 주간의 국제뉴스 정리하겠습니다.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가 광복절 8.15 2차 대전 전몰자 추도식으로 기념하고 있는 일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본은 뭐 적극적인 평화주의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치권하고 주요 언론의 반응 전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에 조금 전향적인 그런 반응이나 추도사 같은 그런 걸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은 스가 총리가 작년 9월에 취임을 했거든요. 사실상 첫 그 전몰자 추도식 아니면 태평양 전쟁 종전일 네. 그런 그 기념일에 사실 첫 기념사이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 올림픽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그 결과는 좀 실망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도사도 사실은 계속해서 일본이 일관되게 평화를 중시하는 나라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고, 예. 별 큰 의미 없이 일본은 앞으로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에 주로 포커스를 맞췄었거든요. 우리가 1995년에 무라야마 총리의 사과 담화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후로는 이런 8월 15일 날 기념사에서 아시아 주변 국가,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주변국에 반성과 사과한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념사라든지 반응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야스쿠니의 신사 참배한 현직 강요도 5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예. 아베 전 총리도 앞장서서 신사 참배를 8월 15일 날 했고, 그래서 좀 실망스럽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언론 보도도 우리가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그 언론 보도는 대다수의 언론 보도들은 일본이 왜 패전했느냐, 패전의 교훈을 강조를 했고, 그리고 전쟁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대부분 국내에 일본 민간인들의 보상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강조를 했고, 예. 주변국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가장 보수적인 성향으로 본다면 요미우리 신문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를 좀 자세히 봤더니만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 내용이 거의 좋지가 않습니다. 주변국의 반일본 역사의식을 이번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가 있다라고 했고, 일본은 이번 올림픽까지 합쳐서 4차례나 개최한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인데, 중국과 한국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일본적인 선전을 하고 있다고 지금 강조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징용 피해자하고 위안부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한국이 너무 국제사회의 규범을 지키지 않고 너무 제멋대로 발언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일본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론을 펼쳐야 된다라는 그런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예. 실망스럽다고 볼 수 있고. 뭐 하루 이틀은 가지, 아닌데 뭐 혹시나도 안 했습니다만 늘 역시나여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역시나의 정도가 갈수록 좀 지나쳐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거는, 예. 취임한 지 3년 된, 즉위한 지 3년 된 나루히토 일본 국왕이 다만은 지난 3년 동안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일하게 과거를 돌아보며 반성을 한다라는 표현을 했고, 네네. 그리고 전쟁의 상처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주변국과 함께 기원한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의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3년 동안 계속해서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왕이 2차 대전 때 철저하게 이용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후손들 입장에서는 이 극우 정부하고 맥을 같이 하게 되면 본인들도 좋을 게 없다라는 거를
알고 있지 않나. 뭐 서로 얘기는 했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니 이렇게 신사참배하고 언론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할 지금 때가 아니다 아닙니까? 일본은 지금 하루에 확진자 2만 명 나오는데 거기나 좀 집중했으면 좋겠구만은. 예. 쓸데없이 얘기해가지고 또 못하니까 자꾸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못하니까. 분노가 생기네. 뭐 이렇게 뭔가 여론이 예. 조금 안 좋아지면 그냥 바로 그러니까 반한, 요거를 정서를 건드리는 거죠. 예, 다음 소식은 이제 사실상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탈레반이 근 20년 만에 장악을 했지. 그래가지고 지금 막 난리던데 이 소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프가니스탄 지금 상황이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어젯밤에도 수도 카불만이 이제 남아 있고 카불마저도 위험하다라는 긴급 보도가 있었는데 어제 그 밤 사이에 오늘 새벽 사이에 네. 카불이 함락됐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정확한 거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나오는 긴급 보도를 보고 있으면은 카불이 함락이 돼서 대통령궁이 장악이 되고 지금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이 긴급히 인접 국가로 피신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네네. 그 인접 국가는 우즈베키스탄이라는 지금 추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탈레반이 우리는 수도 카불까지 장악했다. 이제 그 정부 이양 협상을 순조롭게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대변인의 발표까지 있다라는 지금 긴급하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서방 측의 언론도 지금 아침에 지금 살펴봤거든요. 네. 살펴보면 좀 비판적인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바이든 그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바이든표 420이다. 바이든표 420이다라는 그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올람전에서. 과거 베트남의 네. 올람전 때 마지막 남은 남베트남의 수도 420에 대통령궁이 함락되는 모습이 충격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그 모습하고 너무 똑같은 모습이다라고 해서 바이든이 너무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그 비판이 나오고 있고 상황은 어쨌거나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34개 주 가운데 25개 주를 차지했다고 보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카불마저도 다 수도 카불마저 장악했다고 나오고 있고 지금 그 카불에 모여든 피난민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전국에서 피난민 40만 명 넘어가는데 카불이 이제 함락이 되면은 다 난민으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그 우려가 있거든요. 당연히 상당히 패닉 상태에 빠지고 있고 뭐 정부 공무원이라든지 국제기구에 종사한 경력이 있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카불을 탈출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다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이 피난민들, 난민의 수가 얼마나 될 거냐. 과연 또 주변 국가들이 그렇죠. 앞으로 이 계속 발생하는 난민들을 다 수용해 줄 거냐는 그런 관심도 남거든요. 예. 물론 탈레반 정부가 수립되면은 어떤 정책을 펼치고 전국이 안정될 것인가라는 거기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은 일단은 난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네. 지금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도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카타르라든지 캐나다 등에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수용해달라는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조금씩 새어나오는 얘기는 카타르고 캐나다도 수용을 하겠다. 그렇지만 2만 명 선까지 수용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파키스탄, 그 주변 국가인 파키스탄이 이미 몰려가 있는 난민이 300만 명 수준입니다. 이게 2만 명 수준이라는 것은 앞으로 국제적으로 이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의 정권을 장악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앞으로 어떤 약속을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든요. 바이든 행정부도 적극적으로 변명하고 있는 게 아프가니스탄을 버리고 우리 미군이 다 철수했다라는 국제적인 여론은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약속을 해놓고 안전장치를 해놓고 철수한다라는 그런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알카에다 같은 극단적인 테러 단체하고는 탈레반이 절대 협조하지 않는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탈레반이 과연 앞으로 알카에다 같은 그런 단체들하고 협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남일 같지 않아요. 우리도 전쟁의 참화를 딛고 일어서서 지금까지 여기 왔는데 다음 소식은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 7.2의 강진입니다. 이 나라가 대표적인 빈국인데 최소 300명 정도 사망했고 한 달간 비상사태 선포됐고 20만 명이 숨졌었던 지난 11년 전 대지진 때보다도 지진 강도가 더 강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IT도 또 지금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얼마 전에 현직 대통령이 암살되는 네네.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얼마 안 됐거든요. 예. 여기 지진이 지금 규모 7.2 리터 규모면 엄청난 강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엄청나죠. 여기도 아까 그 아프가니스탄하고 마찬가지로 그 1시간 단위로 사망자 수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직전에 지금 700명까지 올라갔거든요. 예, 예. 바로 정확하게는 720명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바로 직전 보도입니다. 그러면 엄청난 사망자라고 볼 수 있지만은 예. 그런데 또 하나 우려되는 게요. 이 나라가 바로 2010년 11년 전에 그때 지진 리터 규모 7.1 규모가 지진이 있었거든요. 11년 예, 전에. 네. 그때 최종 사망자가 2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물론 지금처럼 하루 만에는 700명, 800명 이러다가 최종 사망자는 나중에 다 20만 명으로 발표가 됐었거든요. 그때 11년 전에는 규모 7.1, 지금은 규모 7.2입니다. 이러면은 계속해서 그 사망자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그리고 그 2010년 얘기를 자꾸 드릴 수밖에 없는데 예. 그때 인구의 3분의 1 정도의 이재민이 발생했거든요. 이 나라 인구가 지금 1,100만 정도입니다. 예. 그리고 GDP 1인당 GDP는 700달러 수준입니다. 우리 한국이 3만 달러 넘어가니까 그 IT가 얼마나 빈국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더군다나 빈국에 대통령 암살돼서 전국이 혼란돼 있고 예, 예. 7.2의 지진 규모의 지진이 났으니까 이게 어떻게 지금 회복을 할지 걱정이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걱정이 많아요. 아프가니스탄도 지금 계속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네네. IT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지원 조치를 승인했다라고 이례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 유고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치안이고 보건이고 어느 것 하나 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네. 거기에 자연재해, 리터 이제 규모 또 태풍까지 또 네. 온다는데. 예. 7.2에 이건 정말 아비규환이 따로 없네요. 정말 걱정입니다. 예, 다음은 이제 영국 소식입니다. 코로나 봉쇄 해제 선언 후에도 사무실 복귀 비율이 너무 낮아서 이 사원증 목줄 색깔로 희망 거리두기 표시를 선택할 수 있다 하는 이 아이디어가 화제가 되고 있다고요? 이 아이디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영국이 자신 있게 방역 규제 완전히 다 해제했잖아요. 네네. 네. 프리덤 데이 그래가지고 이제 코로나 방역 규제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예. 그러면은 직장인들이 사무실로 좀 돌아와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걱정이에요. 런던 증권거래소 LSE라고 런던 증권거래소 100대 기업에 사무실로 다 돌아왔습니까? 라는 평균을 냈는데 그 100대 기업 평균 사무실 복귀율이 20% 미만이거든요. 네네. 10명 중에 한 2명밖에 안 돌아온다는 얘기거든요. 런던은 조금 나아요. 저 북쪽의 스코틀랜드의 글라스고를 보니까 10%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 100명 중에 10명만 돌아오고 나머지 90명은 나 아직 겁나서 사무실 안 돌아갈래라고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무슨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이게 그 보험금융 서비스인데 피닉스 그룹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낼까 하다가 그러면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이유가 뭐냐? 그럼 돌아가면 나 악수 안 할래. 나 하이파이브 같은 것도 안 하고 나한테 말 걸지 마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말고 예. 그 사원 목줄에 색깔을 한 5개 정도로 다양하게 해서 예. 자기가 원하는 사원 목줄 색깔을 착용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 파란색을 착용하고 나타나면은 예. 그거는 우리 파란색을 우리 회사에서는 저 사람은 하이파이브 정도까지만 허용한다라는 신호지 그렇게 해서 아무도 말을 걸지 않고 하이파이브만 자연스럽게 하는 거고 예. 만약에 빨간색을 딱 사원증 목걸이를 걸고 있다. 예. 그리고 빨간색은 저는 악수도 대화도 안 하고 난 오늘 사무실에 조용하게 그 대화 없이 일만 하겠다라는 표시가 되는 거니까 상당히 커뮤니케이션의 불편함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불안감도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 다른 회사들도 좀 채용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 주에 얼마나 성과가 있었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오늘 건드지 마. 빨간색 주세요. 전부 다 빨간색. 그리고 오늘은 기분이 괜찮아. 그러면 파란색. 아니 그러면은 본인이 이거를 뭐 골라서 이렇게 매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한 번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피닉스 있어요? 그룹의 발표는 본인이 원하는 사회적 거리를 따라서 사원증 목줄 색깔을 매일매일 다르게 착용할 수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야, 빨간색인 사람들은 언감생심 무서워서 그죠? 옆에 가지도 못하겠네. 아이고 참나. 그리고 중화권 국민 배우 주윤발. 이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 8천억 뭐 이 정도를 전 재산을 사회 환원한다. 뭐 이런 소식 많이들 감명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
평범한 상하이 거주 모녀 사후에 18억 아파트 사회 기부를 발표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전해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 잔잔한 감동을 일으키고 있나 봅니다. 그리고 3년 전이지 않습니까? 네. 주윤발 66세가 돼서 나타났더라고요. 제가 그 3년 전에. 아 그래도 멋있어요. 예, 그리고 멋있더라고요. 네. 자기의 전 재산이 7억 2천만 달러라고 했거든요. 예. 그럼 한 8,400억, 500억 정도 되잖아요. 예. 이걸 전부 기부하겠다고 발표해서 이 중화권에서는 잔잔한 감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상하이에 거주하는 모녀, 엄마와 딸이 있는데 너무나 감동스럽다 그 기자회견이. 그래서 우리는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서 공개한다. 우리 딸은 결혼하지 않고 나는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 그래서 딸과 내가 모두 사망하면은 우리 살고 있는 이 아파트 한 18억 정도 되는 이 아파트를 반드시 주윤발을 따라서 사회에 기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감동적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주윤발의 재산이 그렇게 많은지도 놀랐지만 상하이의 이 작은 아파트도 한 18억 정도 하는 것도 또 놀랐습니다. 크지 않은 아파트인데. 근데 이 중국의 그 누리꾼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티즌들 반응이 다양합니다. 엄마가 딸의 결혼에 개입 안 하네? 아 좋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아파트 노리고 딸에게 접근한 남자는 없겠네? 이런 반응들이 또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못났어 진짜. 이런 내용에 그런 댓글이나 달고. 진짜 못났다. 못난 사람 다 있나 봐요 전 세계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였습니다. 예, 코로나19 상황 너무 좀 많이 지쳐가지고 요즘 조금 해이해진 거 아닌가 하는 거 지적해주신 청취자분도 계신데 우리 요럴 때 고삐를 단단히 조입시다. 자갈치 아침에 17,705회 박상원이었습니다.